안녕하세요. 네, 남동탄 오산 SLP 원장 이종덕입니다. 원래는 오늘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된 점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동탄 오산 SLP는 개원한 지 11년이 되고 22년에는 12년 차로 접어드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22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LCT 사고리 수학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 크래커 교육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영어로 말하는 LCT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박 교수님을 모시고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영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평생을 몸 담아 오신 분이니까 설명회로 인해서 좋은 시간 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찬 교수입니다. 어, 보통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이 LCT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쪽은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부터 진행한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의 한 20여 년, 30년 조금 안 되게 영재 교육을 담당해 왔고요. 실제로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정보과학하고 응용 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것 중에는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서 전국 과학 영재들을 교육하고 원격으로도 교육하는 것도 만들었고 영재 학교의 정보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디자인을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영재 교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의 영재 교육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늘어서 그걸 석사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초등, 중등, 그다음에 고등 일까지가 이제 특목고까지 해서 끝이라 생각을 했지만 대학과 대학원까지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거기에 이제 심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LCT를 왜 하죠? 그러면은 이제 LCT가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창의적 사고가 가져다 주는 바로 즉각적인 효과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1번 그냥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쳤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길게 보자. 그 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이제 대학원의 석사까지 정도의 길게 내 아이가 그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밑바탕이 되는 그 생각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져주는 거라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를 할게요.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도대체 영어로 수학을 배우면 뭔가 도움이 되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럼 뭐 그냥 수학이라는 거를 그냥 이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배울 수 있고 각 그렇게 하는데 굳이 왜 영어라는 걸로 배워야 되는가? 이게 저희가 이제 가르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쉬운 거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과정이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는
더하기 1 더하기 2에 더하는 거구나 라는 거와 그러면 그 결과는 뭐와 뭐가 같다라는 두 가지가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하기 다음에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사칙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식 또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영향 때문에 그런지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죠. 되게 왜 이게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사칙 연산 등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같은가 보다라고 할 텐데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글식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동사에 해당되는 게 한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어떠어떠하다, 이게 형용사 부사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또 뒤에 나와요. 우리는 주어나 누가 뭐 한다, 그다음에 무엇을 한다라는 목적어가 사실은 어순에서 먼저 나와요. 이게 사실 논리적인 흐름에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뭐 하다못해 뭐든지 뭐 할 거다 그러면 계산해라 그러면 calculate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뭐를 더해라 그러면 add라는 것부터 먼저 나오죠.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근데 무엇을 어디에 그러니까 더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2 그러면 add to the one equals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영어를 표현을 해서 그게 뭐 3 이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논리적인 사고에 되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신경만 쓴다면 이거를 그냥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이제 이 말을 아마 드셨다면 아이한테 얘기를 물어보는 거를 할 때에도 어, 이게 아마 제가 경험하기로는 지금은 거의 많이 안 하는 그러니까 저희 그 세대의 주산 학원 이런 경우에서 사실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제 옛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주산 사실 여러분 혹시 들은 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주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 능력이 높아지고 굉장히 빨리 암산 능력도 높아지고 아마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육할 때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는 거다, 이게 빼는 거다, 이게 나누는 거다 등등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러분도 자 표현을 할 때 어떻게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1 더하기 2는 얼마지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더 해볼까? 좀 이제 나눠서 한글이라고 표현한다면 더 해볼까? 2를 더할 거야. 근데 어디다 더하냐면 1에다 더할 거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근데 영어는 쉽게 그냥 add to the one equals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방식인데 그 생각하는 방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단순하게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예제만 들었지만 더 복잡한 그 수학적 표현이라든가 하는 거를 이제 엄청나게 뭐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또 이거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면 프로그래밍이죠. 아무래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딩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부터 훨씬 더 활발하게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딩의 순서조차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동사 우리가 행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그냥 펑션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쳐볼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는 파라미터를 보내요. 그래서 add 이것도 더해라라고 하는 것도 펑션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이를테는 이를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이제 전해주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짧게 보자면 아이들이 좋다. 왜 좋은지 모르는 걸로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지만 그 코딩 자체를 되게 쉽게 해줘요. 근데 요즘은 복잡한 그런 계산이나 이거를 아이들이 그냥 암산하거나 수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숙제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작은 그 코딩을 갖고서 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아이들이 선생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코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답을 내게 되면 가점 주죠.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길게 보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는 굉장히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하다못해 더 뭐 인생 전체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영재 교육의 어떤 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석사까지는 아마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제가 그 코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사실 코딩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괜히 그 어떤 간단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 성인들도 엑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럼 엑셀에 저희는 이제 그 엑셀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매크로 쓸 거로 하면은 반복적으로 되는 작업 그렇게 계속 클릭하지 않고도 한 번에 돼요. 근데 그런 게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게 되죠. 제가 다양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영재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도대체 그 영재 전문가는 아이를 딱 보고서 저 아이한테 영재 성향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수학 성적이 높거나 과학 성적이 높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얘 영재 성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되게 관찰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두 번째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답이 맞으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이제 얻기까지의 과정도 봐. 근데 하나 더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1번.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다면성 또는 다양성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유창성을 봅니다. 자기만 알면 어떡해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되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막 수식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막 적기다가 쓰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곰곰이 보고다 답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영재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전달하는 게. 우리는 그걸 유창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영재 교육에서는요, 한 8가지, 그 구조론에서는 한 8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 중에 이런 유창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제가 내추럴리스트, 카이네틱 이런 두 가지를 예로만 들게요. 8가지 영역 중에 2개 줍니다. 자, 그러면 자연주의적인 내추럴리스트라고 하는 자연주의적이라는 거로 표현하는 건 뭐냐? 도대체 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유창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게 뭐냐? 아니, 제가 뭐 예를 드는 게 뭐 전문적인 걸 자꾸 하다 보니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한참 전에 여러분 휴대폰에 한국이 특이한 방식을 개발하고 유럽에서는 어 이제 우리나라 방식을 CDMA 방식이라고 되게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용도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뭐 이 TDA라고 하는 이 T라는 건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명이 그 통신을 하는데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있다면 서로 1분씩 써가지고 60명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1분이 아니라 워낙 짧은 시간인 게 이게 타임 쉐어링을 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이 CDMA는 공간을 쓰는 거예요. 짧게.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제가 이제 그 갑자기 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왜 수학을 영어로 배워야 되지? 라는 거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 세게 됐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뭐 방을 빌려서 쓰거나 우리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한 경우로 우리가 어느 회의실을 예약한다 그러면 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내가 쓰고 그다음에 9시에서 11시까지 내가 쓸게. 그다음에 11시서부터 1시까지는 네가 써. 이런 거는 시간 분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빌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9시서부터 1시까지 다 같이 쓰는데 우린 큰 공간이 필요 없어. 그러면 공간의 반만 쓸게. 나머지 반은 네가 써. 이게 공간 분할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걸로 다 예제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배운다라는 게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배운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그 멀리 보는 논리적인 사고를 배운다라는 거 외에도 유창하게 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면적이고 유창하게 설명한다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 이제 특이한 답이 나왔을 경우에 독창적이다. 저희가 보는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게 영재의 성향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길게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짧게 하더라도 세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린 그거를 영재 성향이라고 본다. 되게 답이 됐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훈련함. 그리고 저는 그 영재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훈련이 이 LCT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주 짧은 것만 본다면 아이가 다면적이고 유창하게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어적인 것이 더 가미됐을 때 훨씬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큰 세 가지 주제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살짝 소개를 했네요. 이제 또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이제 영재 교육이라는 걸 제가 너무 강조를 했는데요. 그 양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영재만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진행을 했을 때 교과목이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교육 방식이라는 게 전부 다 과학고나 뭐 다른 특목고를 위해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예를 들면 대전시에 있는 일반 학교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어떤 이제 교육청하고 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내용을 일반 학교에도 제공하게 되는 기회. 사실 이게 가능해진 게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지만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이런 원격 이런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만 이게 그 1995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점, 나는 20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생소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그거를 만드는 거를 제가 주관해서 했었는데요. 일반 학생에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수학과학, 그 내용이 수학과학입니다. 근데 수학과학인데, 한글로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과학을 잘한다. 뭐 수학을 잘한다라고 그냥 여기서는 한정적으로 할게요. 근데 그 잘한다는 거는 상대적인 게 더 많습니다. 뭐 점수가 얼마 나왔다고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어려우냐, 누구에 비해서 더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계에서 정말 뛰어나다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내 아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있는 곳이 오산이다. 그럼 오산에서 최고다. 아, 좋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오산에서 최고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거는 또 다른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수학을 배워서 그게 뛰어나다라는 게 어떻게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느 수준까지 있느냐하고 비교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아이가 배우는 그 수학의 내용이라는 게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만 해가지고 될까요? 물론 한국의 것이 전 세계의 것에서도 통용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라면 이런 특히 그 LCT라는 형태를 취한 수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돼 있고 그 전 세계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컨텐츠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수학 교재가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시장은 어디 가면 될까요? 저희 한번 뭐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전 세계에 이런 교육 기술, 교육공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거는 옛날에는 이 양분돼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돼 있어서 영국에서 전 세계 매년 모입니다. 제가 굳이 이제 어떤 모임이다라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겠지만은 그 가리키는 수학 내용이 전 세계를 바라보는 형태라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아이가 뛰어나다, 수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든가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낫다는 거로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이제 영재 교육의 한 다른 일환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개 우리의 훈련이라든가 교육 방식이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협력해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컨텐츠에 내 주변에 내 친구와 같이 문제를 푼다는 형태로 나오지 않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수학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사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과학기술의 첨단 뭐 이런 분들 훈련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최고의 수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학도냐 사실은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나눠서 쪼개가지고 각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풀게 하고 그 푸른 답들을 모아서 결국 궁극적인 하나의 큰 해답을 찾는 사람이 수장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컨트롤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그 세 번째 이슈가 협업해서 더 큰 거를 이루어 나가자. 너무 종교적인 막 표현이 나오네요. 뭐 종교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근데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뭐 저희가 올림피아드 할게요. 혼자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큰 문제를 나눠서 풀고 합쳐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컨트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리더라는 거죠. 영재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과정조차가
같이 풀도록 디자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많은 뭐 LCT에 여러 가지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수학 교육에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게 혼자 풀도록 돼 있는가, 같이 풀어야 더 효과가 나게 돼 있는가, 큰 문제를 쪼개서 풀 수 있는가, 작은 부분을 합쳐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어디냐고요? 뭐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퍼즐 같은 거예요. 퍼즐은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왼쪽을 풀어나갈게, 넌 오른쪽을 풀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CT의 많은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도 하면서 협업도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또한 비교를 할 때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랑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돼요. 불행히도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언어가 영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이런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좋은 형태의 교육 방식이고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리더형 영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수학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목고나 이런 쪽이 전문 스페셜리스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이거를 적용했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보면요 수학과학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더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우린 가르친 적도 없는 국어 성적이 더 올라요. 논리적인 생각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근데 그게 협업을 통한 거에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 협업이 다른 나라,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제 아이만 하더라도 벌써 영어를 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라든가 다음에 교육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똑같이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길게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키우자. 근데 그걸 떠나서 좀 더 다양한 도구를 주자. 수학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아주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자. 근데 지금은 이제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LCT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큰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 효과라는 것을 본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더 이제 목표 지향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LCT 또는 수학을 영어로 배운다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는 크게 다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과정이라는 게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배우고 LCT라는 걸 통해서 배울 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뭔가 기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기록해도 좋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를 아이의 이제 태도, 그다음에 아이의 제스처, 아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것 자체가 자동화되는 것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하냐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미국 동부 이제 MIT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한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이제 그 서울 뭐 잘 아시는 대치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아이가
답을 맞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풀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정 자체도 기록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LCT적인 거로 시작하고 논리적인 영어식 그 어순에 따라 논리적인 걸 배우지만 두 번째 단계로 그 아이의 중간 과정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록에 의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일에 이제 정답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다면 무엇을 보충해 주면 좋을까라는 것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또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길게 보시면 수학을 영어로 특히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어, 장기적이건 그다음에 단기적인 효과건 모든 면에서 아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동탄 오산 SLP 학부모님들한테 또는 신입생, 이제 22년 신입생들이 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영어로 수학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가장 와닿았는데 앞으로도 저희 22년에도 더 좋은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남동탄 오산 SLP는 22년도에도 또 내후년에도 더 좋은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 컨텐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